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기사 인터넷판인데요. 헤드라인에 이런 게 떴습니다. 윤 대통령 전면 쇄신 나서고 김 여사는 직접 활동 중단을 밝히라. 정치권 전문가 지지율 최저치에 타이밍 놓치지 말고 이젠 바꿔라. 한국갤럽에서 19%를 뽑아주자 말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어쨌거나 현 시점에서 보수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 고려하면요. 조선일보와 TV조선을 한 세트로 묶는다 그러면은 이것을 능가하는 세력은 없겠죠. 영향력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보수의 가장 큰 손 혹은 보수의 원탁 회의하면 이 조선일보, TV조선으로 이어지는 이들 보수 언론일 겁니다. 조중동, JTBC, 채널A까지 포함한다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들의 목소리가요, 가장 굵직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보수 정치 지망생들이 가장 고려하는 1순위 여론 지표가 바로 이 조정동의 보도 태도거든요. 여론조사보다도 더 무겁게 받아들인다고요, 이거. 이것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다 꼬이고 있는 겁니다. 조정동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그래요. 조정동의 영향력이. 이들이 언론기관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또 수없이 많은 여론을 또 생산하잖아요. 여론을. 그리고 이들도 유튜브를 또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거대한 유튜브를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여론조사를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또 계속 돌리죠.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이 이제 조중동의 뜻대로 보수가 움직여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볼 때는요, 윤 대통령을 만든 가장 큰 힘은 조중동이에요. TV조선 채널A, JTBC 같은 이런 언론사들이 윤 대통령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문재인이 임명한 검찰총장 윤석열을 그렇게 띄워준 힘, 그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들 언론이 부추겨주기 때문에 실드를 치기 때문에 그냥 떠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언론이 윤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을 향해서 지금 꽃배를 태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러느냐? 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저는 여기서요, 노선이 갈렸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조정동은 지금 용산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특히나 조선은 조금 덜합니다. 그래도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조금 덜하긴 한데 이 조선까지도 지금 드디어 일종의 루비콘 강을 건넌 듯한 이런 어떤 뉘앙스로 이런 분위기로 다가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이걸 뭐 보고 있겠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려가 있을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어떤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헤쳐나가야 될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법은 빤합니다. 제가 결론을 미리 이제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썸네일을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길은 없는 것 같지만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말이죠. 용산 스스로 막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싸우면 이기지 못해요. 이 선동된 여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리 PD만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행시킨 용어이긴 한데, 선동된 여론도 여론이다. 이겁니다. 가짜 여론도 여론이에요.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고 광우병 때도 그랬고 세월호 때도 그랬는데 이거 가짜 민심이잖아요. 나중에는 또다시 뒤집어지는 민심이라고요. 얼마 못 가는 지속력이 없는 그야말로 속아 넘어간 민심인데 이 민심도 무섭습니다. 이 민심도 민심이에요. 항상 올곧은 민심, 정확한 민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심은 그야말로 어리숙한 그런 어떤 면모도 많아서 이런 대형 미디어들이 나서서 짜고 쳐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여론조사까지 받쳐주면 그냥 이게 뭐 100% 완성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선거 결과로 이어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죠. 자,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이제 끄집어냈을 때는 일종의 최후 통첩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죠. 자, 윤 대통령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이 기사를 보시면요. 기사 뭐 이제 읽는 것보다도 여기에 정치권 혹은 정치 원로들 그리고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얼굴들 한번 보십시오. 정대철, 김형호, 유흥수, 이석연, 김재섭, 박성민, 윤태곤 등등인데요. 이 가운데 소위 이제 현 여권 지지층, 전통적 핵심 지지층, 우파, 보수, 자유, 애국 이쪽에서 여기서 이제 존경할 만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이들의 목소리는요 중립 혹은 중도 좌파들을 이 대변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파 보수 애국 자유 이쪽을 대변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말이죠. 전통적으로 국민의힘만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거나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대로 언론에서 선동하는 대로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뭐 방송을 틀면은 뭐 시사 방송 하잖아요. 종편 같은 데서 MBN 뭐 YTN 뭐 저 연합뉴스까지 이제 포함하면 얼마나 매체가 많습니까? 요즘은 KBS, MBC, SBS도 낮에는 그 시사 방송 하잖아요. 이 어르신들이 뭐 할 일은 크게 없으시고 뭐 이게 TV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낙이죠. 그리고 또 뭐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거죠. 유튜버요. 시사 정치 유튜버를 조금 시청하시고 뭐 등등 했어요. 이 접하는 정보의 양을 보게 되면은 압도적으로 정부 여당 특히 이제 용산을 향해서 공격하는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당연히 윤 대통령 지지율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도 지지율이 40% 50% 나온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기적이겠죠. 그렇게 되면. 근데 그건 아니고요. 결국은 윤 대통령이 20%로 끌어내린 이 힘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진짜 민심이겠느냐? 아닙니다. 진짜 민심이라기보다는요. 선동된 민심, 허위 민심, 가짜 민심, 조작된 민심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민심도 누리 PD는 인정합니다. 이 민심도 민심이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윤 대통령이 본인이 나서서 전국을 돌파할 카드가 있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윤 대통령이 정말 초강수를 둔다 그러면요. 우크라이나에 파병한다. 이런 뉴스를 때리게 되면은 그야말로 나라 전체를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을 겁니다. 뭐 그런 이슈가 있거나.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국방부 장관도 그거는 아니다라고 벌써 이렇게 전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깜짝 쇼는 없는 거야.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대항마를 씌워야 됩니다. 대항마. 이재명 대항마를 찾아야 되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한동훈 대항마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한동훈에게 지금 몰빵되어 있잖아요. 조중동이. 보수 언론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다 꼬여 있는 거야. 여기서 윤 버리고 한동훈으로 가버렸어요. 조중동 같은 데가. 물론 그전보다는 조금 떨어졌어요. 강도가. 지지율이 계속 낮게 나오니까 이재명에 비해서 한동훈 지지율이 너무 낮잖아요. 이재명 45, 한동훈 18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상태가 벌써 몇 번입니까? 몇 달째 계속 이거 지속되고 있거든. 그리고 조중동도 이거 지는 카드인데 언젠가는 한동훈을 버립니다. 다른 대항마가 오면. 근데 대항마가 없으면은 계속해서 거기 붙어 있다고요. 한동훈이 조중동에 붙어 있는 거지. 조중동이 한동훈에게 붙어 있다라기보다는 그리고 조중동이 한동훈을 이제 세워놓고 있는 거죠. 일종의 꼭두각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꼭 세워놓고 지금 조정을 하는 겁니다. 한동훈도 조중동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조중동 눈치를 보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스탠스가 똑같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다만 조중동보다도 한동훈은 더 소극적이죠. 조중동은 그래도 가끔 문을 칩니다. 이재명도 까고 김정숙도 까고 자주는 아니라도 쳐주거든요. 까주거든요. 김혜경도 이슈화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한동훈은 이걸 안 하죠. 아예 안 하죠. 아예. 그러니까 뭡니까 한동훈은. 우리가 뽑아놨을 때 한동훈을 대표로 만들고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뭐 초청했을 때 초빙했을 때 그때 원했던 그림이 있었잖아요. 좋은 이미지, 이기는 카드 이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를 골라가지고 그 상대와 싸우는 한동훈을 기대했잖아요. 지금 그게 실종됐습니다. 실종이 아니고 없었어. 처음부터 한 번도 없었다니까. 법무부 장관 때 한동훈이 싸웠던 것은요. 정권을 위해서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싸운 게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따 하더라도 뭐 그렇게 예외적으로 한두 번. 전부 본인을 위한 싸움이에요. 본인을 위한. 본인을 공격하니까 그걸 받아치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능숙하게 잘하는 걸 보고 전투력이 있겠다. 말빨도 있는 것 같다. 틱톡이 된다. 그냥 저런 걸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스피치로 좌파들을 박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죠? 근데 막상 뚜껑 딱 열어보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와, 완전히 그냥 아니네. 응? 완전히 딴판이네. 길도 딴 길이네. 원래 생각했던 그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엉뚱한 길로 가버렸네. 그런데도 계속 줄레줄레 따라가야 됩니까? 본인이 스스로 당대표 될 때 약속했던 게 뭐예요? 이재명을 누가 제일 뭐라 그랬나요? 뭐 잡을 수 있습니까? 이재명을 혼낼 수 있습니까? 이재명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진짜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모든 그게 이제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그런 속에서
한동훈이 이렇게 버티는 힘은 딴 거 없습니다. 차기 주자 지지율이 어쨌거나 그래도 이재명의 반도 안 되지만 여당 안에서는, 여권 안에서는, 보수 안에서는 1위거든. 혼자 10%대. 다른 사람은 한 자릿수. 이걸 깨지 않는 한 한동훈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이 여권 안에서, 보수 안에서요, 자기 위상, 그런 걸 유지할 겁니다. 조정동하고 딱 결합이 돼가지고. 그래서 대항마를 세워야 된다니까요. 용산이 그래서 말이죠. 한동훈을 진정으로, 저거 이제 무장 해제시키려고 하면 한동훈을 이길 수 있는 카드를 골라가지고 거기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누구냐? 지금 들리는 말로는 뭐, 오세훈이다, 홍준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가시화시켜야 될 겁니다. 오세훈이 일단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높습니다. 거기도 홍준표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두 사람보다도 김문수를 지지합니다. 김문수. 김문수가 떠야지만이, 김문수로 가가지고 지면요, 저도 괜찮아요. 김문수로 지는 건 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한동훈 같은 카드로 가서 져버리면은 완전히 지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그냥 괴멸입니다, 괴멸. 오세훈도, 저기 홍준표도 사실은 김문수와 한동훈 사이쯤에 있겠죠. 응? 그래서 성향이나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재명을 상대로 만일에 싸운다. 뭐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어쨌거나 1심, 2심까지 밖에 못 갔다. 최종심은 아직 뭐 끝나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 대선을 치른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김문수라고 봐요. 김문수.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는 천적이에요. 천적. 제가 예전에도 천적 관계인 것을 방송을 했는데 생각외로 많은 사람이 안 봤더라고요. 그걸 다시 한번 영상을 재업로드하거나 재방송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두 사람 관계는 완전히 천적입니다. 김문수는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처럼 되어 있어요. 같은 경기도 안에서 놀았죠. 그 안에서 업적이 비교가 안 됩니다. 이재명은 전부 대장동이나 뭐 백현동이나 이런 그야말로 의혹 덩어리, 범죄 덩어리만 이만하게 키워놨잖아요. 김문수는 경기도에 있으면서 판교 만들었죠. 등등 해가면서 그 경기도를 우리나라 최고의 광역자치단체로 만든 인물이 바로 김문수거든요. 인구가 원래는 서울이 더 많았어요. 경기도보다. 근데 지금은 서울보다 경기도가 월등히 많잖아요. 서울은 100천만이 안 되고 뭐 900 몇만 아닙니까? 경기도는 1,500만 원에 육박한다고. 이렇게 만든 가장 큰 힘이 김문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김문수는요, 어쨌거나 영남 출신인데, TK 출신인데 수도권에 자기 인지도가 있는 거예요. 특히 경기도에. 경기도가 더 중요해요, 서울보다도. 그래서 오세훈보다는 김문수가 더 유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수도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김문수에게 있어요. 고정 지지층이 있다니까요. 예전에 유시민이라고 하는 막강한 상대를 싸워서 이겼잖아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그때 유시민 유빠라 그러죠. 그 지지층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김문수가 저 정도인가 하면서, 물론 그 당시에는, 나이도 뭐 김문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 않을 때긴 하죠. 뭐 어쨌거나 그때 김문수의 힘을 그들이 봤죠. 아무리 뒤를 후벼파도 공격할 구석이 없다는 거야, 김문수는. 청렴, 결백, 뭐 청빈, 뭐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거기다가 지나온 성장 드라마를 보십시오. 그야말로 고난의 서사 그 자체입니다. 이재명이 있던 데는요, 그 고난의 서사가 들어가 있어요. 인생 유전, 뭐, 그리고 막산이처럼 굴러온 그 험한 인생이 있거든요. 손가락 잘려나가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거를 압도할 수 있는 여권의 유일한 인사는 김문수밖에 없어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말이죠. 엘리트 코스로 발버한 사람은 인기가 없어요. 한계가 있다니까. 그리고 온상 속에서 큰 사람이 되거든, 그런 거는. 특히나 그게 검사라고 하면은 이거 최악입니다, 사실은. 검사는. 모든 직종 중에 최악이에요. 검사, 경찰 이런 것들. 제가 그 사람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바로 정치권으로 넘어오는 건 이건 오바야. 한동훈은 너무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재용 잡았죠. 정몽구 잡았죠. 최태원 잡았죠. 우리 재계의 거물들 다 두드려 잡았어. 거기다가 이명박 잡았죠. 박근혜 잡았죠. 이제 윤석열까지 잡는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야. 과연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문수는요, 또 장점이 있습니다. TK 출신이에요. TK 출신. 옛날에는 TK 출신이라도 그게 널리 퍼지지 않았어요. 영천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TK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한 거야. 영남에서 지지율이 여기 이제 몰리기 시작하면 여권에서 후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TK가 뜨면은 불경도 같이 화답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재명의 천적도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됩니다. 청렴성, 청빈성 뭐 이런 것에서도 비교가 되고, 능력에서도 사업 능력, 행정가로서 능력에서도 비교가 되고요. 그리고 지역 기반에서도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천적이 바로 김문수인데요. 달리 또 천적이 있습니다. 한동훈의 천적이 김문수예요. 한동훈이는 기반이 없습니다. 아무런. 솔직히 기반 없어요. 그 기반 없는 한동훈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일 수도 있어요. 이 김문수가. 그리고 용산이 말이죠. 진짜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차기 저절을 띄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가게 되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극히 일각에서 주장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용산은 철저하게 한동훈과 분리적 작전으로 나가지만 실제로는 한동훈을 밀고 있다라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오세훈이든 홍준표든 저는 그 두 사람보다 김문수라 그랬죠. 그거 아니면 진짜 잠재적인 다크호스는 우병우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이렇게 뜨게끔 뭔가 이렇게 조금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지율 10%만 누군가 일단 돌파하면요, 저는 바로 한동훈을 따라잡는다고 봅니다. 그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노골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역풍 맞겠죠. 지금 대통령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겠습니다만 좌우지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한동훈을 견제하고 이재명을 견제하는 건 다른 수단으로는 안 되고요. 오로지 차기 주자 지지율에서 이길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천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발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봐도 김문수만한 인물이 없을 겁니다. 그 정도 역사관, 가치관, 소신, 용기, 뚜렷한 이념, 이런 걸 갖고 있는 인물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차돌 같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김문수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말이죠, 묵직하다라고 합니다. 보수는 묵직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고. 한동훈은 그에 비하면 사실 너무 가볍잖아요, 사실은. 단소 경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한동훈은 그야말로 단소, 작고 가볍다라고 하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정언이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여기 정대철,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다 개소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런데 일부는 제가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제일 좋은 건요, 일 열심히 하겠다. 이거로 안 돼요. 그거는 지지율 안 올라갑니다. 문재인처럼 얕게 해야 돼요. 문재인처럼 얕게 한다는 게 좌파가 하는 얕게 하는 방식, 우파가 하는 얕게 하는 방식이 달라요. 사람을 만나줘야 됩니다. 안철수 만나주고, 등등이 왜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배치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승민도 만나주고, 제가 유승민 말하면 또 발끈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 유승민 싫어해요. 이준석도 한번 만나주고, 이준석 저 싫어합니다. 자, 그리고 김무성도 한번 만나주고, 김무성 저 싫어합니다. 그래야,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생깁니다. 대통령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권 안에 그동안 버려뒀던, 처박아뒀던, 유배시켜놨던, 감옥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줘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 또 자리를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일종의 지지율 관리를 위한 쇼가 되는 거죠. 쇼 해야 됩니다. 요즘 지지율은요, 소통만 잘하면 무조건 40%는 기본으로 깔고 간다 그래요. 윤 대통령은 소통을 못한 거지, 사실은. 여권 안에 소통이 중요합니다. 반대파를 만나야 돼요, 반대파를. 뭐 이재명 안 만나는 건 뭐 좋다 칩시다. 근데 이재명도 만나는 것도 괜찮아요. 뭐 소득 없이 그냥 차 한잔 먹고 그냥 껄껄 웃으면서 헤어져도 돼. 조국도 하면서 만나주고,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조국도 어쨌거나 만나서 차 한잔 먹고, 그런 배포와 그런 어떤 넉살도 좀 있어야 됩니다. 쇼가 좀 필요하다니까요. 만나면 지지율 올라갑니다. 안 만나서 자꾸 그래요. 이게 어려운 거는. 내 일 잘합니다. 그걸로는 안 돼요. 5년 담임이 일 잘한다라는 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한참 지난 뒤에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지지율 관리는 별도로 돌려야 됩니다. 탁현민을 지난번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던데, 그때 김건희 여사가 탁현민과 전화를 뭐 주고받았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대통령 지지율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전 비서관이 되든 뭐 기획 비서관이 되든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하겠죠. 자, 한동훈 안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지지율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한동훈을 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을 완전 각을 세우고 절대로 한동훈 안 된다. 윤 대통령만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한동훈에 대해서 품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적이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지지율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한동훈도 안아주고, 심지어는 뭐 저 유승민 같은 사람들도 하면서 만나서 이렇게 차도 한잔 마시고,
더 나가면요. 문재인도 한번 전직 대통령 한번 초대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한번 초대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초대하고 그랬잖아요. 한꺼번에 세 사람 다 초대하세요. 전직 대통령. 거기서 그냥 공론화 해가지고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검제를 풉시다. 그 사람들은 그 두 분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떤 그 대우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걸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 뭐 이재명 설득해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충분한 퇴임 대통령으로서 예우가 갈 수 있게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문재인처럼 경호원 65명인가 이렇게 똑같이 해야죠.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해주고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정치력 발휘해주고 이러면 제가 순식간에 지지율 40%예요. 지지율은 반대하는 쪽이 있다니까요. 우리 쪽만 챙기는 지금 분위기로는 절대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선동된 여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조중동을 못 이겨요. 절대로. 그걸 뚫고 나가는 건 이 반대파들, 이 소위 핵심 지지층이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쪽으로 가줘야 돼요. 가주는데 몸만 가지 마음은 가지 마세요. 그렇게 척하는 겁니다. 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대통령 지지율 순식간에 팍팍팍팍 올라갑니다. 자, 뭐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나라. 뭐 이렇게 사과하라. 뭐 상황 인식 뭐 잘하라. 뭐 등등등.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저한테 인터뷰 해보세요. 어떻게 말하는지.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